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번개처럼 뭐가 자꾸 한 주먹으로는 황학로를 쳐부수고, 이 황학로를 쳐부순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죠. 누각에서 역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남겼죠. 유명 글을 한 번 밟아서 앵무새를 뒤집어 뺐다라고 이렇게 호협한 자기의 의기를 나타내요. 의기가 있을 때는 이걸 왜 말했냐면, 황학류를 쳐부순다는 거는 뭐예요? 의기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앵무새를 뒤집어 덮겠다. 그러니까 이 황학류와 앵무새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의기가 있고 풍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쳐부수겠다 이런 말이야. 의기가 있을 때는 나오네요. 의기가 있을 때는 황학로를 한 번에 쳐부신다는 그 의기. 의기가 있을 때는 의기를 더 해주고, 풍류가 없는 곳. 풍류가 없는 곳은 바로 뭐더라? 그게 풍류가 있는 곳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 황학로를 쳐부수고와 이것이 의미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미가. 하였으니 경화가 옳고 있는 이것은 황벽의 제자 임재가, 경사가 이 한 말이 이제 다시 끌고 오는 거죠. 황벽의 제자 임재가 대우를 만나갖고 대우를 이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황벽의 법도 별거 아니구만. 예. 그때 요거를 한 내용이에요. 이에 대하여 위산과 그의 제자 앙산이 서로 문답하고 답하는 가운데 백운단이 송을 단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백운단 알죠? 백운단 스님. 백운단이 송을 달았는데 여기에다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경화선사가 이유 없이 이거를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 없이 끌고 온 게 아니라, 또 안 해줬어? 또 해야지. 한 주먹으로 황로를 쳐부수고, 한 번 밟아서 앵무새를 다 엎어버리겠다. 그거는 의기가 있는 곳이요. 또 의기를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이 바로 풍류가 있는 곳이죠. 이게 뭔 소린지 이거를 위산과 앙산이 서로 스승과 제자가 문다고 답하는 가운데 백운당 스님이 옆에서 송을 단 내용으로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어요. 스승과 제자예요. 이들은 어떻게 물었을까? 임재가 당시의 대우의 힘을 얻었는가? 참 재밌는 말로 재밌는 말로 오네요. 여러분, 임재하고 대우하고 할 때 알지? 이 새끼가 스승이 그렇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고구정령 몸으로 했구만. 30방씩 30방 했구만. 그러니까 나중에 대우가 임재가 황벽의 법도 별거 아니구나 하고 대우를 치니까, 그때 당시에 임재가 대우의 힘을 얻었어요? 황벽의 힘을 얻었어요. 누가 힘에 의해서 깨쳤을까요? 임재는 대우의 힘을 얻었어요? 황벽의 힘을 얻었어요? 힌트는? 임재가 대우한테 3년인가 살아요. 거기서 밥값하느라고 스승을 깨달았다는 거에서. 그리고 다시 황벽으로 가요. 뭐래요? 누구의 힘을 얻었어? 임재가 당시에 대우의 힘을 얻었는가? 황벽의 힘을 얻었는가? 앙산이 말했다. 이제 요 말은 위산이 물었겠죠. 그러니까 앙산이 뭐래요?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호랑이 꼬리를 붙들 줄도 알았습니다. 오 마이 갓! 임재가 양떡을, 그죠?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다는 얘기는 손자를 이뻐해 줬더니 할아버지 머리 끝까지 상추까지 흔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다는 얘기는 누구? 대우의 힘을 얻은 거고, 호랑이 꼬리를 붙집었다는 얘기는 근본이 어디였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난 거기까지는 못 해주겠다. 호랑이 꼬리를 붙들 줄 알았습니다. 머리와 꼬리 알아서 하시고, 이것이 바로 임재선의 가풍이요. 오양의 총지더라 위양종. 임재선의 가풍이요. 오마이 갓드.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다. 한술 섰던 거죠.
또한 호랑이 꼬리를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럼 호랑이 머리가 누구고 호랑이 꼬리가 누군가 또 그거 해볼까요? 황백이야 대우야. 거기까지 이것이 바로 임재선의 가풍이요 위양의 총지더라. 백운단이 송알 백운단이 말하기를 송화 이 송알이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역대 조사도 대단해요. 역대 조사. 다들 감사할 따름이죠. 네. 우리가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여기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역대 조사들의 다 공덕이죠. 한 차례 주먹으로 아까 했죠? 황학로를 뒤집어보고 한 차례 뛰어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운단도 대단한 스님이 여기 한 차례 주먹에 황학로를 뒤집었고요. 한 차례 뛰어올라 앵무주를 뒤집었죠. 황학로와 앵무주가 뭘 의미할까요? 실컷 해봤자 아까 풍류고 의기고 했잖아요. 풍류하고 의기예요. 그러면은 황벽이 풍류예요. 대우가 풍류예요. 황벽이 의기예요. 대우가 의기예요. 황학로를 뒤집은 거는 뭘 뒤집었죠? 앵무지를 뒤집은 건 뭐죠? 거기까지 의기에 때에 의기를 더하니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진짜 풍류가 바람이 있는 곳이더라. 그냥 백운단 스님이 그냥 조록조록 주물주물했구만.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가 거기를 인용해서 써먹은 거죠. 여기에서 중도부리는 바로 근데 중도부리를 드러내는 대목은 결국 어디야? 맨 마지막이에요. 불충류처 야풍류 끝. 불풍류처 야풍류 끝. 요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 글이 전부 다 하면은 불풍류처 야풍류요? 불풍류처 야풍류요? 또 혼날까? 경허사 뒤에 또 혼나죠? 뭐라고 나와요 경허사가? 이 말을 해놓고 호떡을 찍어서 국물에 찍어 먹는 것과 같으니 크게 애를 써봤자 공은 없더라라고 스스로가 또 이 말을 하고 있죠. 이야. 이 부분으로 든 밝은 안목을 향해서 입에 계시를 한 주먹에 더 옆은 백운의 기를 한껏 활짝 드러내 보이고 있는 선리시라 하겠다. 그러나 경호는 또한 이분덕 장호는 뭐예요? 옛날에 그 장호라고 하는 곳에서 그 호떡이 유명했다 그래요. 장호라는 지방에. 근데 그거를 국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 허기에 들어오는 것과 같으니 크게 맞섰지 공은 없다고 해서 단번에 백운의 기회를 무공으로 백운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불풍류처 야풍류. 내가 그걸 처음 봤지. 아까 불풍류처 야풍류가 오니까 중도라고 했는데 티가 캥겨. 왜 캥기죠? 중도를 들으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중도를 너무 드러냈잖아요. 불풍류처 야풍류가 중도불이야. 그런데 이게 백운단이 누구에게? 이백의 시를 향해서 썼단 말이에요. 여기를. 응? 아이고 지금 강의 중인데 어떡하냐. 미한 소리 미한 소리. 불풍류처 야풍류가 멋있다고 지금 실컷 말해놓고 이게 뭔가 티가 캥기죠? 이게 또 딴소리 하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예, 불풍류처 야풍류는 백운단 스님이 이백의 시를 향해서 드러냈는데 경호가 거다가 고춧가루를 뿌려야죠. 뭐라 그래요? 장호의 호떡을 국에 늘어놓은 것과 같으니 이건 크게 애만 썼지 공덕은 없더라라고 한 번에 백운의 기계를 공으로 돌려버려. 무공으로 돌리겠죠. 누가? 우리 경호 대선사가 무공으로 돌리더라. 자, 장호는 뭐 나오네. 씨. 예, 제가 지금 이게 크게 오는 것 같아. 장호는 상급의 진적으로 여기는 호떡에서 호라는 것은 오랑캐호. 중국의 정통 한족이 아닌 북방 이민족을 오랑캐호라고 그러죠. 세운 오호중, 오호 16국 있잖아요. 오호 16국을 전부 다 그건 한족 외에는 전부 다 오랑캐. 우리나라도 오랑캐라고 그래. 뭐라 이 동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그죠? 오호 16국 원나라 청나라를 전부 다 합쳐서 오랑캐호로 해요. 흔히 오랑캐라 부르는데 여기서 호떡의 유래는 바로 오랑캐떡을 말하고 있더라. 경호는 오랑캐의 이 호떡은 국에 담그면 맛이 없어져.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는 얘기지. 누구한테? 백운단 선사한테 경호 선사가 한 방 놓는 거예요.
뭐 불풍류처, 풍류지라지 아까 했죠. 때문에 군무용지물로 돼서 솔지의 백운단의 성을 군더더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맛없어. 여기에는 성에는 어떤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이 성에는 어떤 허물이 있죠? 아까 백운당 성에 실컷 중도불이라고 했는데 너무 잘 썼는데 그죠? 불풍류처 풍류지잖아요. 근데 어떤 허물이 있죠? 어떤 허물이 있죠? 어떤 허물이 있죠? 허물을 찾으시오. 자세히 살펴보면 유의기첨, 유의기시첨의기, 여기도 문제를 아까 일으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의기가 있는 곳에 의기를 더하라.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가 이상하죠? 맛있는 호떡을 더 이리 나와. 더 이리 나와. 좀 보장해야지. 이 미친 인간이.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제가 보면 잘 쓴 것 같아요. 이거 안 썼으면 아마 이런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갔을 것 같은데, 나도 몰라요. 내가 이걸 썼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4년 전, 몇 년 전 이야기야. 지금 코로나가 떠난 지 한참 됐지요? 응? 코로나 4년 동안 썼고 이 코로나가 떠난 지 한참 돼서 이걸 보니 누가 알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미친 거 아니죠? 근데 더 미주알 고주알만 안 썼으면 하고 지나가고 싶네요. 자, 갑니다. 유의기처 첨의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아까 했죠. 뭐가 문제죠? 맛있는 호떡에 의기를 더 더해. 더 맛있게 먹으려고. 더 맛을 내려고. 국물에 콕 찍어. 우리 그런 거 있죠.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맛있게 내려고 마요네즈 소스를 찍었어. 맛있어? 맛없지. 내려고 국물에 담갔으니 여기에 그 허물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허물이 허물꼴을 만들어버렸죠. 국물에 찍어버려서. 그렇지만 불풍류처야 풍류. 불풍류처야 풍류로. 이거는 허물이 없을까요? 교수한테 혼났잖아요. 혼났어요, 안 났어요? 로 중도불의 바른 면목을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이것도 그거다, 그거. 그나마 뭐 반은 건진 셈으로 반 건졌는데 크게 수고는 했는데 이 말로 땜빵을 했는데 백운당 스님 별 수고로움이 많았지만 그 공로는 없더라. 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 반은 건진 셈으로 구겨진 채무는 간신히 유지했다고 볼 것으로. 앵무주는 지금의 하북성 한양은 사람 쪽에 장강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200의 시에 나오고 있죠. 네, 온천이 자세히 썼어요. 이 인간이. 저도 이 소설을 써놓고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그 앵무주 200의 시까지 다 넣어놨구만. 앵무래과 오강수요 강광수전 앵무명이라 앵무섭이 농상건이 방주지수 하청청이로구나. 자, 앵무래가 오강수, 앵무새가 오강으로 날라왔다 이런 얘기죠. 강상주전 앵무명, 강상 강위의 모래톱이죠. 물가주니까 강위의 모래톱이 앵무제라고 이름을 전하게 됐답니다. 왜? 앵무제가 날라왔대요. 이 강에 오강가에 날라왔다는 얘기예요. 날라와서 그 섬을 모래톱을 앵무주라고 했는데 앵무새가 이제 날아가 버렸어. 이제 왔을 때 앵무주라고 했는데 앵무섭이 농산거라. 앵무주가 서쪽으로 날아가 버려서 농산으로 나가 버렸다. 그래도 앵무주라고 할래? 어찌할래? 돌아가 버렸는데 방주지수 하청청이로구나. 방주 꽃다울 방자잖아요. 꽃다울 방의 물가주자니까 향기로운 모래톱이 지금의 지수 뭐뭐만 있더라. 수하청청 모래톱에 있는 나무는 거기에 있는 이건 장소 짓자니까 그죠? 안 돌렸어 또? 아프다고. 여기 모래톱에 있는 나무들은 어찌가 그렇게 청청하느냐 이 말이야. 어찌 그리 푸르른 거. 멋있다 라고 하기에는 개뿔 멋있기는 무슨 200의 시가 참 별거 아니네요. 응?
앵무새가 오강에 날라와가지고 그 모래톱을 갖다가 앵무주라고 하겠는데, 나중에 앵무새가 서쪽으로 날아가서 농산이라는 곳으로 가니까 그래도 향기로운 모래톱은 나무는 어찌 그렇게 푸르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앵무새가 간 뒤에도 이런 얘기요. 아주 간단데 쓰죠. 뭐 시라고 하기에는. 뒤에 또 하나 나오네요. 좀 이따 말할까. 뒤에 뭐가 또 들어있나 봐요.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자, 연계난엽 향풍난이요. 연계난엽 향풍난이고 안협도와 금낭생이니 천객차시 도극목이고 장주 코올 향수명이로다. 안개 거치니 안개연자니까 안개가 열려 거친 난초잎에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또 강 언덕에는 복숭아꽃이 비단물결이 출렁출렁거렸어. 봄 얘기네. 봄이 넘치죠. 편천된 나그네는 부질없이 한 곳만 바라보고 편천이 뭘까요? 여기서 편천. 천. 옮길천자예요. 옮길천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는 부질없이 먼 곳만 바라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눈앞에 펼쳐진 안개 거친 난초, 그 다음에 강원도에 복사꽃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 떠다니 우리 경어서도 천객이에요. 천객. 천객. 옮길천자. 천객은 뭐들라고 또 이때에 끝없이 부질없이 저기 끝만 바라보고 있느냐. 응? 그 바라보고 있는데 장주 고월 향수명. 이 긴 물가와 그 외로운 달은 누구를 향하여 비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과연 누구를 향하여 비출까요? 천객을 향해서 비치겠죠. 천객. 천객을 향해서 비치도다.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의 정서가 가장 많이 그 아름답게 묻어 있는 황학로와 앵무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거를 들어온 것 같아요. 202 황학로에, 그렇죠. 황학로에는 역대 시객들이 다 들렸죠. 문객들이. 202 황학로에 들려 최호의 시 황학로를 보고는 천하병시라고 격찬하고 이보다 더 좋은 시는 지을 수 없다 해서 붓을 꺾고 말았더라 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게 최호가 아까 나온 거군요. 황학로와 앵무주. 그래서 황학로의 최호 시비 옆에는 202 꽃을 붓을 꺾었다는 각필정이 서 있더라. 오 마이 갓. 그러면은 200보다 더 대단한 건 최호더라. 오 마이. 내가 보기에는 붓을 꺾은 200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200이 참 대단하죠. 어? 새야 새야. 그건 새야는 전봉준이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늘던달 할 때 이태백이죠. 하도 전봉준에 미쳐가지고 맨날 새야만 하고 있어요. 각필정. 누구승? 최호 각필정. 200승. 그걸 꺾어준다는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도 그 유명한 황학로의 시 한 수를 남기지 못한 것이 서운했던지 누가? 이태백이 최호의 기에 눌려서 내가 여기서 꺾어버리고 거기서는 시를 못 줬어요. 다시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한 수 쳐야지 라고 해갖고 나중에 후일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왔어. 한 번 더. 어디에? 황학로에. 앵무주라는 시 한 수를 읽고 붓을 씻었어. 그때는. 그걸 씻기도 하더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산에서도 그거 씻더만, 그죠? 누구죠? 사도세자에 그거를 잘못 기록했다 해서 그걸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붓을 씻었다여 세필지라는 연못이 있더라. 각필정과 세필지.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200의 아름다운 200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성이라고 하잖아요. 시선. 시선은 200이고 시성은 두보죠. 시성이나. 어쨌든 대단하신 그분들의 그 이야기인데 황학로와 그 앵무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이야기가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샛필지라는 연못이 있더라. 그러니까 최호의 시는 황학로고 200의 시는 앵무주고. 야 잘한다. 이것들 잘하네. 최호의 시 황학로의 6째 구절에서 나오네요. 방초처처 앵무주라. 오 마이 갓. 방초처처. 방초. 꽃다운 향기로운 꽃이 있는
그 곳곳에 전부 다 뭐가 있더라? 앵무주가 있더라. 그 앵무주를 주제로 해서 최후의 시와 비슷하게 앵무주의 유래와 풍광을 서술한 후 뜻을 펼치지 못하고 유랑하는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누가? 아까 있죠? 천객. 천객이 누구예요? 천객이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백이군요. 처지를 돌아보면서 외로운 달은 누구를 향하여 비치는가?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녹두꽃 또 왜 녹두꽃으로 가냐고. 어쨌든 이 이백과 최후의 그 두 사람의 얽힌 황학로와 앵무주의 이야기를 경어선사가 백운단이 성을 하니까 확 끌어다가 닷살데기 없는 얘기다라고 단칼에 달려버렸죠. 누구를 비추느냐 호소했지만 뒷사람들은 이를 두고 봉황은 황학을 눌렀지만 앵무는 황학을 누르지 못했다고 한다. 봉황, 황학, 앵무는 황학을 누르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또 한번 가볼까요? 그 옛사람들은 참 이 시를 쓰는 분들이 참으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고고고. 누가 이겨? 그래서 황학이 이겨. 황학은 채우고, 그죠? 황학은 채우고 앵무는 200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황학이고 또 누구냐. 이백과 최후 누가 이겼죠? 응? 나는 200. 청량시와 이 사람도 유명하죠? 어무가 또 이거를 했나 보구나. 어무. 여러분들이 알아서 누가 이기든 알아서 해. 황학로와 앵무주 누가 이겼을까요? 황학로와 앵무주. 황학, 앵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세요. 자, 또 갑니다. 또 한 바닥이다. 숙문여와 시불 천변의요 고덕이 답하되 고덕답얼 일출 동방야락서라 우 승작 전문 고덕이고 이수략 이수장류 수세로다. 이승계우 거차 거차도오 개신마야 야시불기 감도시라 연산적초리요 루도불소랑자불소라 연칙필경하여 체당 특거하니 차청하 문추각이고 허일허운하되 조칭풀려라 30년 후 막차거 돌 이렇게 했죠. 30년 후 막차거 돌. 이 경호선사가 이게 그걸 중도의 중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호선사는 사이사이에 이 역대 조사 이야기 부처님 말씀을 끌어오다가 다시 당신 얘기로 딱 그거를 하고 계시죠. 여기도 지금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못해줘서 미안한데 힘들어. 어떤 승이 묻기를 어떤 승이 와서 물었어요.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오 마이 갓. 이 물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거기다 답은 더 기가 막힌 거고, 이 묻는 것도 묻는 것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수준이 다 보여요. 이 사람 이것도 보통 얘기 아니야. 이 묻는 자가서 원래 객이 더 이게 객이 더 무서운 거야. 태평상인처럼 말이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오 마이 갓. 변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예. 않는다. 불 이거 위험하다 그랬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고덕에 답하기를. 여러분들도 이 경화사사 이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내가 경어가 되고 내가 승이 되고 해서 이게 계속 이 문답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따라가지 마세요. 자,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하니까 고덕이 대답하기를. 고승대덕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짓느니라. 이거 옳은 답이에요. 탈락. 왜? 마음에 들어요?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하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느니라야. 또 한 스님이 앞에 일을 물었어요. 또 한 스님이 옆에 있다가 앞에 일을 물었어요. 어떤 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뜻이니까를 다시 물었어요. 아니,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은 뜻입니까를 다른 스님이 또 물었어요. 고덕에게 물었겠죠. 고덕에게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고덕이 요번에는 손으로 흐르는 물의 모양을 해. 손으로 흐르는 물. 무슨 소리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하니까 그 승이 양이 안 차. 또 고덕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두 스님이 왔단 말이야. 지금 두 스님이. 한 스님은 해가 동쪽에 서쪽에 뜬다는 거였고 또 옆에 있는 스님이 또 물었어.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하니까 고덕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깨달아. 두 사람이 이게 더 웃기죠? 두 사람이 모두 깨달았으니 또 말해봐라. 뭘 깨달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깨달았대잖아. 여기에 어마어마한 뭐가 들어있어요. 따블의 중도가 있다 이런 말이야. 중도 재승이. 뭔 소리죠? 두 사람이 모두 깨달았어요. 또 말해봐라. 뭘 깨달았는가? 아, 그러면 이 뜻을 또 친절한 금자씨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복숭아, 감은, 단복숭아와 감은 먹지 않고 복숭아가 달고 맛있죠. 감도 정말 맛있죠. 나 감 좋아하거든요. 단복숭아와 감은 먹지 않고 산 가장자리에 산에 가면은 높은 산 말고 이 가장자리 이제 기슭에 산 기슭에 배나무를 심어놔요. 그 배나무를 심으면은 산 기슭에서 난 배나무는 맛이 없어요. 뜰버요. 시고 이게 그 소리야. 이것은 단복숭아와 감 먹지 않고 산 가장자리에 신배를 따먹는 격이니 틈새가 적지 않고 허성허성하다 이런 얘기요. 허물이 있다. 어지러움이 적지 않다. 왜? 두 사람이 물어가지고 두 사람이 몽땅 깨달았으니까 이게 이 대답이 동쪽에서 찌고 서쪽에서 지느니라 대답과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죠? 어쨌든 두 사람이 다 깨달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 대신 이것은 단복숭아와 감은 먹지 않고 달콤한 것은 안 먹고 다 뺐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뭔 소리래. 산 가장자리에 있는 신배만 따먹는 격이니 틈새가 많아 허성허성이 완벽하지 못해. 그리고 어지러움이 적지 않다. 그러한즉 필경에 어떻게 이 이치를 알아야 되겠는가? 하는가? 아래 글의 주석을 들어라. 이 말에 글의 주석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고르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다음에 이르기를
조사가 드러내 마치지 못하여. 조사가 드러내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사가 고덕이 다 그 완벽하게 끝이지 못해가지고 그 재앙이 자손에게 미쳤구나. 30년 후에 잘못 들지 말거라. 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맞춰보세요. 이 대단한 경어선사.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30년이라는 건 의미가 있나요? 30년이 뭐죠? 30년 후에 잘못 들지 말거라. 그때도 잘못 들지 말거라. 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경어선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조사가 드러내 마치지 못한 거. 뭐? 그게 지금까지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말했죠? 중도의 중도. 이거를 다 말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야! 그래서 뭐래요? 누가 하나 하고 경어의 일진화 보면은 해가 다 지도록 계속되고 있다.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하니 고덕이 대답하기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느니라. 여기에 대한 항변이 있습니까?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힘들어서 나도 가야 돼.